직장이나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을 7가지로 늘리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1.95%로 역대 재보궐선거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서울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양천은 22.93%, 은평은 22.49%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나무들이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유지에 있는 나무라도 지자체 등이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으로 코로나19 발생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직장이나 모임, 사우나 등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152명은 집단 감염 39명, 병원이나 요양시설 4명, 확진자 접촉 72명, 감염 경로 조사 중 34명 등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을 살펴보면 서대문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18명, 중고 소재 직장 관련 6명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증상자 비율은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31.2%에서 지난주에는 30.5%로 조금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방역당국은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접촉 최소화를 위해 모임과 만남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을 7가지로 늘렸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의 기존 수칙 외에 3가지를 더 추가한 건데요. 먼저 음식 섭취와 유증상자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방역 관리자도 꼭 지정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처럼 음식물 판매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물을 아예 먹을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노래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마스크 착용 수칙도 역시 강화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출입 명부도 누구누구 외에 몇 명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방문자 모두 이름을 적어야 하는데요. 특히 유흥시설에서는 무조건 전자 출입 명부만 가능합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여부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있었고 이틀 뒤면 본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네, 후보자들은 막바지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소영 기자 어서 오세요. 먼저 사전투표부터 짚어볼까요? 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전국 21개 지역 7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보시는 것처럼 20.54%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이보다 높은 21.95%를 기록했습니다. 선거인 842만 5천여 명 중에서 184만 9천여 명이 사전투표했습니다. 네, 사전투표율을 보니까 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양천은 22.92%, 은평은 22.49%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보다 높고요.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도 높습니다. 양천은 보시는 것처럼 2.69%포인트, 또 은평은 3.11%포인트 올랐습니다. 높아진 사전투표율을 두고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그 보궐선거보다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투표율이 이제 높을 때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성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엔 사실은 내래치문대로 싼을 했었습니다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또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상당히 바닥하고
실제 여론조사가 밝혀지는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 뵙는 분들은 저희를 지지하셨고 오세훈을 지지하셨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게 과연 사전투표까지 연결돼서 그 투표율로 나올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현장에 아직 안 가셨고 4월 7일 본투표에 가셔서 투표권을 발휘해 주실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는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봐요. 네, 각 후보자들의 캠프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이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 지나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사실 25개 자치구 모두를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방문도 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가 이틀 남은 오늘도 여야 당 지도부는 모두 은평에서 집중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우상호, 박주민 의원 등이 나섰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권영세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선거운동 기간 서남 서부권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죠. 지난 25일 오세훈 후보는 첫 유세 지역으로 은평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오 후보는 서울에서 가장 낙후한 은평부터 챙기겠다 이런 공약을 했고요. 또 역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25일 오전 박영선 후보는 양천을 찾아서 그 제물포 터널에서 양천을 모델로 21분 도시 서울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투표를 앞둔 지난 1일과 2일에도 두 후보는 모두 우리 지역을 찾았습니다. 박 후보는 양천 오목교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고요. 오 후보는 양천 목동 깨비시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는데요. 두 후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의회 시의원들과 잘 협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정을 이끌고 갈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제물포 터널이 지금 다 지하화 공사가 거의 완공됐는데 그곳이 지상에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아마 서울에서 가장 긴 녹지 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양천구는 제물포 터널의 지하화로 인해서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정권 4월 7일 날 정신이 번쩍 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4월 7일은 서울 시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양천구에도 할 일 참 많습니다. 그죠? 재건축해야 될 거 많지요? 안전진단을 강화해서 꼼짝 못하게 해놨습니다. 다시 짓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야 두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 살펴보고 왔는데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후보의 공약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 신중하게 행사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 손성혜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7일 실시되는 본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최경만 홍보계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궐선거는 임시 공휴일이 아닌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평소 알고 계시는 시간과 선거 시간이 다르다는 점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보궐선거는 임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보다 2시간이 연장됩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권자 투표소는 사전투표, 본투표와 거소투표로 구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지난주에 실시되었고 본투표는 4월 7일 실시되며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지정된 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군인 및 거동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은 사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다음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거주지에서 기표한 후에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다시 넣어서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위원회로 발송이 됩니다. 만 18세 청소년은 2020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모든 공직선거에 만 18세 이상 선거권자는 투표할 수 있으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만 18세인 2003년 4월 8일까지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본인의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 신분증을 챙겨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올해도 지난해 총선 때처럼 투표소에서 마스크, 위생 장갑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할 대기자가 많으면은 1m씩 거리 두기로 서서 대기하다가 투표소에 입장하면 투표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 후에 나눠주는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비닐 장갑을 반드시 끼고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기표 후에 사용한 비닐 장갑은 기표소 입구에 마련된 휴지통에 꼭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선거 때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잖아요. 네. 이게 SNS에 선거 인증샷 올리면서 손가락 표시하는 게 가능한지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 정확히 어느 부분까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어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투표소 밖에서 엄지척이나 V표시 등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고 카톡 등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 인증샷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불가한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이 제한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소에서 촬영하여 메신저로 지인에게 전송하면 투표지를 공개하고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는 7일 본투표에 투표하시는 분들 유의사항 잘 확인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최경만 홍보계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뒤에 보이는 나무들은 지역 곳곳에 있는 가로수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둥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이 나무라고 보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네, 주민들이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마구잡이식 가로수 가지치기의 사례들입니다. 그래도 이런 가로수들은 지자체가 관리 대상이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아파트 등 사유지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네, 행정의 관리에서 벗어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간 수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식목일을 맞아 우리 지역의 나무 관리 문제를 살펴보고 대책도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는 봄. 양천구의 아파트 단지에는 가지가 없는 앙상한 나무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나무 기둥의 윗부분만 남은 메타세코이아. 같은 종류의 다른 나무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저게 원래 8층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3층이 싹둑 잘려나가가지고 나무가 좀 풍성하고 그랬는데 앙상해진 느낌.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파트 조경관리는 관리사무소가 담당합니다. 그늘이 진다는 등의 주민 항의가 들어오면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는 건데 문제는 전문 지식이 없는 관리소 직원이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 기둥 윗부분을 모두 베어버리는 방식. 일명 두목치기라고 불립니다. 나무를 아무 생각 없이 또 기술 없이 무자격자가 함부로 자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성장하는 2세들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나 또 경관적인 문제나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나무가 말은 못할지언정 사실 살 수가 없거든요. 그냥 머리를 바리깡으로 확 밀어버리고 목을 치고 팔을 다리를 자르는 그런 행위가 나무한테도 적용되는. 하지만 과도한 가지치기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의 아파트 관리 기준인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살펴보면 가지치기 등 조경 관리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공간이면 더 깊이 개입할 텐데 아무래도 사유지다 보니까 현재는 그런 규정은 따로 없지요. 사유 공간이라도 나무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 공공재를
어떤 사유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방치와 어떤 욕심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난도질되면 결국에는 이 공유 자원의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무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나무의 모양을 잡기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나무의 수형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가지치기 관행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은평구가 어르신 복지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은평구는 방역조치 수입이 줄면서 장기간 피해를 본 어르신 복지시설에 재난지원금 4,9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노인의료복지시설 25곳과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 30곳 등 모두 55곳인데요. 은평구는 시설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일부터 밤 10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던 서울 시내버스 노선 중 일부 노선이 정상화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평일 야간 감축 운행을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현재 감축 운행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350여 개 노선 중 71개의 노선입니다. 운행 정상화 기준은 감축 운행 시간대 혼잡률이 80% 이상이며 혼잡이 한 주간 3일 이상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혼잡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한 선별적, 순차적인 운행 정상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약속 장소를 찾거나 맛집 위치를 확인할 때, 또 교통편을 알아볼 때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네, 이제는 지도를 통해 관광 명소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고 또 미세먼지나 화재 등 다양한 도시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잠실 롯데몰, 고척 스카이돔, 서울 식물원.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 세계가 지도 위에 펼쳐집니다.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의 사물이 가상 세계에 그대로 옮겨지는 것. 서울 전역이 3D 지도로 구현됐습니다. 서울시가 만든 S맵엔 지상부터 지하, 실내와 집안까지 모두 담겼습니다. 기존 3차원 지도에서는 볼 수 없던 지하철 역사부터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 도로 정체 정보와 거리 뷰, 부동산 종합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역 600, 500만 평방킬로미터에 건물 60만 동 전체가 포함이 됐고 지하 시설물이나 또 주요 552개소의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주요 실내 공간 정보 그리고 지질도나 청량 기준점을 포함한 집안 정보까지. S맵이 제공하는 정보로 도시의 다양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바람길이 지도에 구현돼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소방관리 시스템과 연계돼 불이 나면 건물 안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와 문화재를 3D로 실감나게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S맵은 오늘 9월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탭 등 이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 양천구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구민 청가구에게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비를 가구당 5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구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미니 발전소 설치 비용을 최대 약 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치비 지원은 11월 말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태양광 콜센터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애국가 2절에 등장하는 소나무, 전국 어디를 가든 사계절 푸른 잎을 뽐내는 친숙하면서도 위험 있는 나무죠.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소나무가 유난히 많을까요? 옛날 옛적 밥 해먹고 구들장을 데우느라 산에 있는 나무를 많이 잘라 땔감으로 썼고 퇴비를 만드느라 화렵수를 많이 베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살림이 훼손되다 보니 척박한 토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소나무 숲이 무성해졌다고 하는데요. 식목일을 맞아서 묘목 한 그루 심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